좀더 자유롭게. 네, MBC 100분 토론 본방송 마무리했고요. 이제 유튜브 연장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치열하고 깊게 얘기를 해보겠다, 논쟁을 해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네 분 패널들께서 아주 치열하게 또 깊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안을 들어보면 사례를 이제 이쪽에서도 사례를 들고 이쪽에서도 사례를 드셨는데 경찰 사례 얘기하면 또 경찰을 제어해야 될 거고 검찰 사례 얘기하면 검찰을 제어해야 될 거고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 말이 맞고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 말이 맞고 이게 사안도 다양하고요. 검사 개인도 다양하고 사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보도에서 드러나는 검찰의 폐해가 크긴 하지만 실제 일선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밤잠 설쳐가면서 엄청난 분량의 사건들을 하루하루 처리하고 계시는 또 검사님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편견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유튜브 연장전은 본방송 때 계속 기다리다가 기회를 잡지 못하셨던 우리 시민 논객들의 질문을 받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논객 손 들어주십시오. 네, 제일 앞에 계신 남성분이요. 네. 네, 저는 그 장경태 의원, 저는 시민 논객 박현우입니다. 네. 그 장경태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현재 그 다른 당에서 법 왜곡죄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 변호사님이나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다듬으면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 검찰 개혁을 좀 찬성하는 입장인데 우리 교수님과 장경태 의원님과 좀 다른 관점에서 저는 개혁을 바라는 입장인데 결국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검찰이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보는데 저는 그 이해관계가 옷을 벗고 나면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다는데 저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를 개업하게 되면 대형 로펌에 가서 큰 경제 관련 사건을 맡아서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맞물려 있어서 사법이라든지 검찰 쪽에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이렇게 끝나고 나서 면허증을 주는 공무원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 많이 계시다. 일단 법 왜곡죄와 관련돼서는 이미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있었고요. 특히 이 공권력 중에서도 수사권을 가진 이 검찰과 경찰 등에 의해서 왜곡된 형태로 그 공권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다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뭐 공소시효를 연장한다든지 심지어 공소시효를 무제한으로 하자는 얘기까지 있었지만 또 이 대상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 왜곡죄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타당의 법안이긴 하지만 뭐 저희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마도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항상 저희가 이제 그런 안타까움은 있는 게 사고는 특수부가 치고 책임은 형사부가 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 고생하는 형사부 검사분들 많으세요. 정말 저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분들이 더 성실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다만 이제 이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만약 정말 수사 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수사기관을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수사 인력도 보강해야 되고 확충해야 되고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예를 들면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소위 전문 자격증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검찰과 경찰, 검사와 경찰을 구분했을 때 검사는 나 옷 벗으면 변호사 개업하지 라는 소신 있는 수사가 가능하고 경찰은 옷 벗으면 그냥 아저씨 아니냐 이런 정도의 이 구분을 하시는, 그러니까 뭐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구분하시는 논의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도 소신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겠죠. 단순히 전문 자격증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과거에 이 검사 출신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대형 로펌 가서 큰 승리수당을 받았던 과정들, 소위 전관 이유가 있었던 것들은 저는 수사권이 분리됨과 동시에 지금도 사실 이 수사권을 제한하면서 항상 이 대형 로펌에서 수사관 출신, 경찰 출신의 이 뭐 여러 가지 로펌 자문팀을 꾸린다라고 말이 있을 정도로 수사권이 분리게 되게 되면 아마 검사분들의 전관 이유도 저는 상당 부분 해소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좀 스피디하게 진행할게요. 아까 얘기 안 한 것 중에
좀 궁금한 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수청하고 그리고 공소청으로 지금 나눠지게 되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로 가고 검사가 아니고 수사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현재 검찰에 있는 검사들이 어디론가 두 군데로 쪼개져야 되잖아요. 중수청 안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저는 좀 예상이 다른데 현재 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직급은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으로 가더라도 아마 고위직급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 출신이 고위직급 해봐야 한 3급 정도라면 거의 이 부장검사 이상이면 뭐 사실 고위직급으로 바로 가거든요. 평검사 사실 뭐 예전 말로는 뭐 3급 대우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썼었는데 중수청에 가면 당연히 검사 지위는 사라집니다. 공소 제기와 유지 기소권은 없는 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관이 되기 때문에 검사 자격은 없어질 수 있으나 모르겠어요. 제가 가진 인식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중수청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수사 권력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사권이 제한된 검사로 이 국한이 되면서 여러 대형 로펌에서 무조건 수사관 출신, 경찰 출신의 자문을 포함시켜서 팀을 꾸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수사권이 대단한 권력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중수청에 가고 싶은 검사들도 꽤 있다. 혹은 전직 검사들 중에서 중수청이 개청할 경우에 이 소위 중수청의 수사관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전직 검사들도 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은 좀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도 보실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중수청으로 가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검사라는 직함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1, 2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인데요. 아까 우리 금태섭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주셨지만 옛날엔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잘해야 되고 인사고과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 이렇게 했던 게 있었는데 사실 지금 전국의 법원 옆에 검찰청들이 있거든요. 그 전국의 검사들이 한 2,000명 정도 있어요. 1, 2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많은 부분 옛날보다 워라밸이 좋아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근데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눠지게 되면 공소청은 검사라는 직함도 유지가 되고 워라밸도 굉장히 유지가 될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수청에 가가지고 물론 하려는 사명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현재 그 필드에서의 이야기는 거길로 거의 안 간다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공소청의 검사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계속 어떤 특수사건들이 발생을 하면 특검법을 만들어서 이 검사들에게 맡기려고 할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조금 그건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서 왜냐하면 지금도 특검에 네. 특검에 검사들이 다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특검에 다 검사들 파견돼 있거든요. 특검과 특검보만 검사 출신 변호사지 그 밑에 실무 검사들은 다 검사에서 파견 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 수사권 박탈해도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수사 술기는 그 기술은 국내에서 탑입니다.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필요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굉장히 걱정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조금 더 평등한 동물들을 위해 조금 더 유능한 수사 인력을 민주당에서 독점하는 제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많이 변할 거고요. 이제 이 서복 교수님하고 제 견해 차이는 이 보안 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 있나 하는 거고 예전 특수부 같은 거는 사실은 경찰이 하는 게 맞거든요. 저는 냉정하게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대한민국에 있는 검사 2,000명을 불러 모아놓고 너 왜 검사가 됐냐 그러면 하나같이 다 수사하고 싶어서 된다고 했는데 바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지금 한동훈 전 대표나 이분들은 경찰이에요. 미국에 만약에 태어났으면 FBI에 가야 됩니다. 연방검찰청에 들어오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특수수사하는 사람들이 검찰청에 왔는데 일단은 최소한 특수부 중수부 같은 거는 없어질 거니까 이분들이 글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있는 검사들은 안 갈 거예요. 첫째로는 꽉 지위가 이제 이게 조직을 친정을 떠나는 거고 또 그 사람들만 가서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도 오는데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간 사람들은 약간 비주류가 될 거거든요. 거기서 구박받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수사 역량이
검찰도 유지가 안 되고 경찰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조직 생리에 아주 그냥 아니 이건 봐야 돼요.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그 중수청을 만드는 이유가 사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모든 범죄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다 하고 있고. 근데 왜 별도의 중수청을 만드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검찰의 반부패 대응 능력, 반부패 분야에 대한 수사 능력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수사 능력을 공소청이라는 데 담아가지고 보존을 하면서 수사 기소는 분리하되 반부패 대응 역량은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중수청을 별도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 얘기의 전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검찰 특수부의 수사 능력이 탁월하다. 그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검찰 특수부의 수사라는 것이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피의자를 데려다가 물리적으로 고문하고 이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갈하고 협박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검사가 원하는 자백이 안 나올 경우에는 그 사람의 다른 사건을 텁니다. 소위 말하는 별건이죠. 별건이 안 나오면 가족 사건을 털고 가족 사건에서 안 나오면 스마트폰을 뒤져가지고 평소에 교류가 잦은 사람 이 거래 상대방이나 친구들 걸 다 텁니다. 다 털어가지고 너가 우리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너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피의자는 결국은 자백을 하든지 설사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거짓 자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갈등을 하다가 자살을 합니다. 우리가 인권단체, 인권연대라는 인권단체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만 2004년부터 2023년까지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람을 조사를 해보면 168명이나 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수사가 가능한 것은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국가수사본부나 중수청이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러면 특수부가 하던 수사 그런 권한을 주고 가서 수사하라 그러면 아무리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자백 다 받아내고 사건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 특수부가 뭔가 특별한 수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잃어버리면 국가 차원에서 손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확한 평가가 아니다.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수사 기법이 사실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비판하던 거예요. 많이 비판했어요, 진짜. 그랬던 거고 그게 이제 사자성어도 있어요. 타초 경사라고. 타초 예, 경사. 주변에 풀을 때려서 가운데 있는 수사 목표인 뱀을 놀라게 하는 수사 기법이죠. 근데 저는 저희 당에 있다 보니까 느끼는 거지만 요즘 특검 수사가 전형적인 타초 경사의 수사법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왜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던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특검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다들 침묵을 하고 있는지 의아함이 진짜 흐르거든요. 전형적인 그 기법을 쓰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지금 저 다음 셉니다. 잠깐만 그 소박 교수님께서 이 이제 중수청을 만드는 이유를 말씀하신 저는 중수청을 만드는 게 굉장히 느낌이 안 좋습니다. 어차피 말씀하실 때 경찰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게 검찰 개혁이 언제 삐뚤어졌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 정말 큰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검찰 개혁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막 이럴 때인데 검찰을 써서 뭘 했냐면 적폐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적폐청산 박근혜 수사 박근혜 수사하면서 수사권, 기소권, 특수부 다 가지고 썼는데 지금 그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 개혁이 중요하지 않냐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검찰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싶거든요. 지금 민주당한테 내란 수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것 좀 지나면 잊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특검 지금 쓰는 게 대단히 위험하다는 게 정권이 바뀌면 또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경찰의 중수청 같은 거를 또 쓸 수가 있어요. 물론 기소권은 없죠. 그렇지만 수사권을 그렇게 몰아주면은 기소권이 없어도 뭔가 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특수수사기구를 자꾸 만드는 게 불길하고 서박 교수님 경찰 사정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경찰이 그 억눌린 게 있어요. 검찰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는 정치권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안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유튜브 연장전이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면 특검을 남발하는 건 저도 반대예요. 근데 지금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못할 것 같고 검찰한테 맡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사실은. 아니 그렇죠. 이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특검 일반적인 특검하고 이 내란 특검하고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렇죠. 이건 왜냐하면 검찰 연장전이니까 제 개인전을 검찰총장 그건데 아니 근데 말하자면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 내란이 정말 중요하고 네.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국정농단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는 그게 정말 경천 동지할 거였거든요. 그래서 금 의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검찰 개혁의 타이밍이 왔을 때 이 특수부를 칼로 쓰기 위해서 정권이 그 타이밍을 놓쳤던 것처럼 예. 지금 검찰 개혁을 하는데 중수청이 그때의 특수부 같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네, 의심을 그런 게 하고 걱정이 걱정을 되는 하고 겁니다. 계신 것 예.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이제 중수청법을 중수청이 아까 그 반부패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예. 위해서 놔둔 거라고 그래서 하셔서요. 네. 뭐 저도 민주당 그 특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지금 법안을 뭐 만들고는 있는데 중수청이 지나치게 큰 조직으로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반부패 분야에 아주 특화된 전문 수사기관으로 설립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지원자가 하고요. 없는 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아니요, 저는 지원자는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검사님들 중에서도 비교적 저연차,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소도 하지만 나는 수사 경험을 좀 쌓고 싶다라는 분들도 아마 지원을 할 거고, 저는 검찰 수사관들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검찰 조직 내에서 검찰 수사관은 2등 시민이거든요. 그쪽에서도 수사 경험도 많고, 현재 수사관들. 네.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분들이 중수청으로 옮기게 되면 능력에 따라서 1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옮겨오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도 아마 지원을 할 거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도 또 뜻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할 거고 그러면 저는 유능한 수사관들을 모으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특수 수사기관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수사에 동원되지 않도록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를 잘 만들 것이냐. 네. 이것에 우리가 좀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권한이 검사에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저는 신뢰를 잃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를 하든 아니면 영국의 IOPC처럼 독립적으로 수사기관의 어떤 그 수사 활동을 감시하고 민원을 받아서 감찰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하고 이런 조직으로 저는 만들어서 감시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수청에 누가 가겠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중수청에 너무 많이 가실까봐 혹은 중수청이 사실상 과거 검찰의 특수부를 옮겨놓은 조직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직의 주 구성원은 현재 검찰 수사관들이거든요. 한 5천여 명 되는. 그리고 경찰에서 붙어봐야 한 2천 명을 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는 검찰 수사관이고 다만 그 3급 이상,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검 사무국장 정도 돼야 3급이기 때문에 1, 2급 중수청 1, 2급을 구성하는 분들은 대부분 차장부장 검사급의 이상. 그 검사일 거거든요. 대부분. 왜냐하면 1, 2급의 경찰에 가실 분이 없어요. 치안정감이 가야 1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서울지방경찰청장급 3스타 달고 있는 경찰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중수청이 오히려 그 특수부를 옮겨놓은 조직이 될까 봐 저는 오히려 걱정이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은데 공수처 만드는 거를 제가 민주당에서 반대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표결 앞두고 그 이해찬 당시 대표한테 드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검찰에서 안 가면 아주 무능한 조직이 될 거다. 지금 있는 거죠. 수사를 못 할 거다. 수사라는 게 이렇게 도제식으로 배우는 건데 그냥 변호사 몇 명 오고 초규모 저게 안 될 거고 만약에 이게 유능한 조직이 되면 사찰기관이 될 거다. 지금 과거에 가장 강력했던 검찰 조직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검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입니다. 근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는 1년 이상 근무를 못 해요. 거기 있으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중수청은 수십 년 근무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보가 쌓입니다. 그러면 기소권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첩보기관 내지 정보기관화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공수처에 대해서 염려한 게 중앙지검 특수부검사는 1년이면 나가는데 공수처 검사는 3년씩 해가지고 9년씩 있게 되는데 거기다 수사 대상이 특정되니까 그럼 맨날 앉아가지고 이 공수처 수사관들이 이제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여의도 와서 이 국회의원 보좌진들 만나서 어제 영감님 뭐 하셨어?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옛날 안기부처럼 되는 거거든요. 중수청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시뮬레이션도 안 해본 채로 그냥 예측만 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되는 건 그래서 제가 실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는 지점인데 대통령의 아주 얇고 가느다랗고 잘 되는 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지금 공수처처럼 굉장히 무능한 조직이 될 겁니다. 유명무실한 기관이 될 거예요. 둘 다 폐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에 저희가 사법개혁을 주제로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조금 맛보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할까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가서 오늘은 검찰개혁에만 집중한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유튜브 연장전도 이제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패널들 고생하셨고요. 또 진지한 얘기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논객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